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 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줘. 이미 내년에 낼 7권의 책 계약이다. 끝났다. 중요한 건 원고도 이미 넘칠 정도로 다 썼다는 사실이다. 올해는 정말 조금만 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쓰고 싶고 써야 할 주제가 많으니까. 이어령 선생님은 내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난 출판사 이름이나 크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쓰고 싶은 주제를 제안한다면 언제나 시작할 수 있지. 그 말씀을 이제야 이해한다. 뭐든 그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저 말에 정말 많은 영감이 녹아 있다. 좋은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아마 내년에도 많은 책을 내고 글을 쓸 것 같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출간 제안 중 분명 쓰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주제가 있을 것이고 언제나 그랬듯 나는 그걸 거절할 수 없을 테니까. 100번째 책을 내는 날에는 내 글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낸 고마운 분들과 파티를 즐기고 싶다.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 글쓰기 능력이 곧 높은 사회성을 결정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하고 구상한 마음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찾아 상대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거의 유사한 글을 쓴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전달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쓰지만 전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굳이 맨날 글을 쓰는 걸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반응을 얻지 못하면서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 안타깝게도 공감을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는 매우 위험하고 동시에 불행한 일이다. 아무도 자신의 말과 글에 공감해 주지 않으니 괜히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억지를 부리며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급기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왜 저래?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난리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의 사회성을 의심하게 되며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 서툰 글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친다. 사회성까지 훼손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능력은 그래서 중요하다. 내가 말하는 글쓰기 능력은 단순히 글을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며 그건 진심을 담아 글을 쓸 때만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늘 글을 쓰며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이건 내 마음을 모두 담은 글인가?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글인가?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들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해라. 진심을 담지 못한 글은 세상에 나와도 별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치열하게 쓰는 사람의 몸에는 지방이 쌓일 시간이 없다. 내가 치열하게 글을 쓰는 사람은 살이 찔 수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 방금도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았지만 치열하게 30분 정도 글을 썼을 뿐인데 이 겨울에도 몸에서 땀이 흐른다. 글쓰기 세포가 자란 몸에서는 지방 세포가 길을 잃는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부부가 서로에게 들려주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14가지 사랑의 말. 평생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산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속이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일상을 즐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부모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말이 바로 아이의 삶에 그런 영향을 줍니다. 서로 미움과 분노의 언어를 들려주면 아이는 마치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기분이 들죠.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에 부부가 서로에게 들려주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14가지 사랑의 말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계획은 뭐야? 늘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망해. 짜증난다는 말 이제 하지 말자. 나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 기분 나쁜 일은 빨리 잊자. 그건 우리랑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니까.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했는지, 서로를 깊이 사랑했는지 늘 기억하며 살자. 앞으로도 예쁘게 늙어가자. 근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상대에게 존중을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되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당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든든해.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당신도 조금만 힘을 내줘. 앞으로는 거칠게 말하지 말고 2번, 3번 생각하고 말하자. 그래야 좋은 마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와, 오늘 어제보다 표정이 좋네. 뭔가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미안한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기쁨을 전하자.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으니까. 답답한 일이 있어도 얼굴 보고 대화하자. 대화를 나눠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앞으로는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가 뭔지 먼저 생각해보자. 어떤 순간 어떤 일이 생겨도 늘 좋게 생각하고 행동하자.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들이니까. 요즘 대화를 하지 않는 음소거 부부가 많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모가 일상에서 서로에게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말을 들려주면 그걸 들은 아이의 뇌는 이전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내면은 더욱 탄탄해집니다. 넘치는 자신감으로 뭐든 주도적으로 해내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있으니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으며 배려하며 살게 되지요. 또한 매일 사랑을 두 눈과 귀로 확인하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다툼과 오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 사는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근접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비판을 하면서 화를 내거나
자리를 뜨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화해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늘 그럴 수는 없죠. 다만 한 번이라도 덜 화내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아이와 우리 자신을 위해 시작해 보세요. 띵컬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자녀교육, 부모교육, 예쁜 말, 좋은 말, 부모의 말, 책 육아, 초등맘, 홈스쿨링, 부부, 가정, 안정감.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매일 아침을 여는 1분의 기적. 가끔은 마음 통하는 사람이 그립다. 따스한 품, 포근한 말과 눈빛, 행복을 주는 누군가의 마음이 그립다. 그저 누군가의 품에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껏 안기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니 사랑한다면 지금 바로 고백하라. 하루 한 장 365 AI의 성장 인력. 하나를 배운 경험은 또 하나를 배울 수 있는 출발점으로 나를 안내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모두 다르다. 대상의 가능성은 가까이 다가가면 보인다는 말이다.